저는 뭐 가볍게 세분 근황 토크를 좀 나눠주시죠. 그래? 오랜만에 보시지 않았나요? 자주 보시나요? 오랜만에 오늘 아침에도 보고 주말에 보고 오랜만에 되는 것 같습니다. 보긴 계속 봐요. 네, 카톡도 하고 뭐, 네. 뭐 요즘 같은 언택 세상에 솔직히 말해서 대면으로 안 봐도 되니까. 근데 뭐 계속 근데 뭐 바쁘죠 뭐 계속. 그러니까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많이 봅니다. 네. 소식을. 그러니까 저야 뭐 베스핀 때문에 많이 바쁘고. 우리도 뭐 네. 포트폴리오들 코비드 때문에 잘 돼가는 회사들도 있고 당연히 어려운 회사들도 있고 근데 잘 돼가는 회사들은 별로 연락이 없고 이제 잘 안 되는 회사들 아픈 자식들을 맞아요. 어떻게 하면은 곳간에 쌀을 채울까 네. 이런 걸 많이 신경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파크랩 시작한 지 벌써 7년이 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투자한 스타트들도 이제 스테이지가 다 이제 여러 스테이지잖아요. 지금 근래 투자한 건 초기지만은 좀 예전에 투자한 건 벌써 뭐 엑시 단계에 와 있는 데도 있고 뭐 시리즈 C 이제 여기서 중간 이제 그 스테이지에서는 치고 올라가야 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죠. 네. 뭐 우리 자체도 또 뭐 여러 펀드도 있고 하니까 뭐 우리 자체도 펀드레이징 해야 되고. 뭐 김유진 대표는 뭐 계속 비대면 대면이든 계속 어디 회사를 하나씩 물어오더라고요. 계속 어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공적인 스타트업이라고 토픽이 나왔는데 결국은 네이티브하게 진짜 아까처럼 네이티브한 익스피리언스를 가장 딴 데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물론 참조했겠지만은 네이티브한 익스피리언스에서 모바일에 대한 익스피리언스 뭐 어떻게 보면 언택트이면 언택트는 익스피리언스를 제일 처음에 어떤 그걸 잘 해석하느냐가 솔직히 아시겠지만은 이 게임 회사들이 솔직히 이 비주얼드하고 솔직히 애니팡 갔을 때는 어떻게 이걸 모바일에서 잘 풀어놨냐가 이게 중요한 맞아요. 거거든요. 그때 솔직히 PC 온라인에도 이런 퍼즐 게임이 있었고 뭐 옛날에는 콘솔이 있었는데 근데 왜 한 회사는 몇 천억씩 벌고 하나는 왜 5불 99점밖에 못 버냐. 그거는 솔직히 그 환경에서 그 특성을 잘 풀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언택트 데모데이 이 비대면 이 세상에서는 누가 진짜 이거를 네이티브하게 진짜 이걸 진짜 잘 풀어내느냐가 그런 회사고 그런 회사가 나오면 우리도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발견 못했지만 근데 이런 예가 너무 많아요. 뭐 왜 테슬라가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보다 잘하냐? 아니 뭐 바퀴 4개에 굴러가는 건 똑같은데 왜 테슬라는 그냥 모든 걸 처음부터 네이티브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엔진을 갖다가 가운데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바퀴에 달고 그러다 보니까 트랜스미션이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파츠 수가 기존에 있는 자동차가 2만 개라면 테슬라는 1만 개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하드웨어 같은 거는 뭐 딴 데 비해서 더 못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단지 그 배터리하고 자율주행 같은 건 잘한다. 소프트웨어는 너무 잘한다. 근데 이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갖다가 재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존에 있는 자동차 컨셉을 갖다가 그냥 배터리만 끼워 넣은 게 아니라 그리고 클라우드도 마치 제가 뭐 베스핀 통해서 하는 클라우드도 자꾸 클라우드를 갖다가 클라우드답게 써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레거시에 자꾸 끼워 맞추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런 반사기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그건 클라우드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냥 이름만 클라우드 갖다 붙인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옛날 방식대로 새로운 기술을 하려면은 그건 지는 싸움이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면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기술로서의 굉장히 네이티브하게 그거를 해석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추구를 해야만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커머스도 마찬가지로 그냥 리테일이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강자들이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신규로 하는 친구들이 더 빠르게 갈 수 있냐? 그 옛날 생각에 가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가능한 거죠. 아니었으면은 지금 테크놀로지는 계속 IBM이 계속 강자였어야지. 어떻게 줌이라는 회사가 IBM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 Right? It's amazing. 이 스파크랩도 지금 뭐 나라에서는 언택트라던가 뭐 뉴딜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스타트업들을 찾고 계실까요? 여긴 뭐 클라우드. SaaS. 클라우드 중에서 특히 애플리케이션. 이거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네,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떤 사람이 Y 컴비네이터 우리가 벤치마킹 Y 컴비네이터의 어떤 15년 동안의 어떤 투자 쪽을 본 어떤 사람이 블로그를 쓴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51%가 B2B SaaS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 미니막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컨슈머 에어비앤비 뭐 이거 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의 포트폴리오가 51% 이제 지금 총 50%가 B2B SaaS고 또 이분이 분석해 보니까는 옛날보다는 B2C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뭐 몇 배 더 힘들다. 어떤 브레이크아웃 하기가.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B2B SaaS를 투자한다는 클라우드를 투자한다는 이게 클라우드 때문에 더 가속화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뭐 연희 대표의 영향도 크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보기에는 B2B SaaS 클라우드에 포커스 돼 있는 또 심지어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게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잘할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콘솔도 다 일본이 다 주고 있었고 미국이 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온라인 게임이라는 시장을 만들고 나중에 해가지고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콘텐츠 게임의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20년 전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B2B 엔터프라이즈를 할 수 있을까? 하면 에이 뭐 우리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 이래서 안 되는데 우리는 스파크랩의 어떤 큰 차이에서는 우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는 클라우드가 있고 클라우드에 관련된 그 가장 큰 애플리케이션이 B2B적인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딜리버리도 어떻게 온프레미스나 말한 대로 온프레미스를 가장으로 한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런 것보다는 네이티브한 클라우드에서 네이티브한 클라우드 가는 것이 우리 회사 우리의 어떤 큰 어떤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처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 잘 못할 리가 없어요. 꼭 잘해야만 하는 게 아니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잘할 이유가 있었나요? 뭐 대한민국이 자동차를 잘 만든 이유가 있었나요? 뭐 대한민국이 조선 아니 정말 우리 500원짜리였나요? 네. 거기에 거북선 있다고 정말 배를 잘 만들어요. 근데 뭐 정주영 회장님이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 보여주면서 그리스 가가지고 아니 우리가 배를 옛날부터 만들던 민족이다 하면서 그 컨테이너 선박을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조선소도 없는데 이제 뭐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도 있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옛날에도 그랬고 그 스파크랩 지금 웹사이트 가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냐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데이터를 갖다 모으고 데이터를 갖다 축적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또 데이터를 모으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런 회사에 투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7년 전에도 믿었던 거는 데이터 자체가 돈이다라는 걸 갖다가 아마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관련된 거를 계속 투자를 하는데 그 요즘에 데이터를 잘 모은다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못하면은 기업이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는 뭐 자동차를 잘 만든다, 아니면 석유를 잘 캔다, 아니면 은행을 업을 잘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주된 사업이고 이런 IT나 데이터나 소프트웨어 자체는 약간 그 메인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소프트웨어하고 IT 잘하는 회사가 은행업도 하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이런 뭐 석유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거 솔직히 배터리 매니지먼트가 다 소프트웨어거든요. 물론 화학 계열의 어떤 그런 공법도 필요하지만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BMS라 그러면 다 소프트웨어예요. 이제 소프트웨어 못하면 안 된다. 지금 카카오 은행이 만약에 이번에 IPO 가면은 한 30조, 40조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근데 자산 규모가 24조예요. 딱 그거예요. 왜 테슬라가 왜 도요타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요? 소프트웨어 더 잘하니까. 아니 왜 아마존이 월마트보다 시가총액이 소프트웨어 더 잘하니까. 아주 극명하게 이러한 예들이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고 벌써 시장은 그거를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럼 소프트웨어 잘하면 뭐가 많이 쌓이냐? 데이터가 많이 쌓여요. 근데 데이터가 많이 쌓인다는 무슨 말이냐? 돈이 많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So all the companies that 소프트웨어 잘하고 데이터 많이 하고. 맞아. 저는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스파크랩 액셀러레이터를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뭐 가리는 분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잘하면 뭐든 다 들어와라 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제일 잘할 것 같은 뭐 탑 20, 뭐 탑 15을 골라서 이제 그게 다 뭐 B2B면 B2B고 어떻게 다 게임은 게임이고 뭐 하는데 근데 재밌게도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섹터들이 우리가 선발을 했고 그리고 뭐
요즘에 계속 이제 기술 발전되면서 새로운 이제 인더스트리가 디스럽션 되고 이제 다음 요즘에 뭐 핀텍 그 에그컬처가 됐건 뭐 앞으로 이게 이제 되게 많을 건데 계속 저희는 이제 그 가리지 않고 다 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선발하는 거고 저는 약간 좀 이제 약간 좀 코멘트 지난 이제 우리 그 엑셀러레이터 이제 선발할 때 보면은 팀들이 초반에 저희 스파크에서 시작할 때는 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지원할 때 그 팀원 자체적으로 조금 젊었고 그다음에 사실 창업 경험이 조금 좀 덜 했는데 점점점 이제 그 생태계가 좋아지고 점점점 이제 그 발전하니까 저는 오히려 그 스타트업 폴이 더 좋아졌다 생각해요. 그 이유는 요즘에 이제 팀원들하고 스타트업들 팀원들 보면은 그 약간 경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삼성에 좀 운영 좀 오래 있던 분이나 뭐 카카오톡, 넥슨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물론 창업은 초기지만 근데 그래도 오퍼레이팅 익스피리언스가 좀 풍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이제 팀원급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각각의 개인의 그 백그라운드 보면은 좀 더 경험이 좀 많고 해서 저는 약간 좀 전체적으로 폴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래도 저희는 계속 B2B도 좋고 데이터 좋지만 뭐 되게 다양한 스타트업들도 많이 참기름에서 투자했는데 참기름에서 투자했으면 우리는 솔직히 좋은 팀들은 다 뽑습니다. 이왕이면 뭐 B2B 쪽으로 우리 많이 주입을 시키려고 그러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분야를 투자하지만 그래도 팀이 있긴 있어요. 보세요. 원티드 같은 거는 HR 쪽에서의 어떤 리크루팅 데이터 계속 모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노플랜 같은 거는 이제 DNA 정보 계속 모으고 있죠. 뭐 미박스 같은 경우 이제 화장품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이번에 이제 엑시탄 그 맹고 플레이트는 당연히 이제 맛집 그다음에 그 어떤 고객들이 어떤 맛집을 가는지 이런 식의 보면은 그 팀이 있어요. 물론 이런 퀸스 버켓처럼 그 파운더의 열정과 어떤 그 팀의 그 데디케이션과 컨빅션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데 이제 거기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근데 데이터를 모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또 하나 또 뭐 뽑을 때 아니면 회사 볼 때 저희 기존 포트폴리오고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랑 얼마 시너지 나니까 또 하나 보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커넥팅 더 닷스를 좀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금 희망하고 있는 팀들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카카오하고 쿠팡에 투자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넥스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리로. 근데 우리는 뭐 기억에 남는 팀들은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되게 기억에 남는 팀은 당연히 저는 그 미니막스라고 생각을 해요. 스파크랩의 역사와 미니막스의 역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니막스를 투자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미니막스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그 K-뷰티라는 거를 눈을 뜨게 됐고 또 우리가 또 펀드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펀드가 모집하는 것도 미니막스의 어떤 우리 미니막스 딱 투자한 다음에 우린 너무 좋은 회사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보지? 그다음에 안 되겠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다 해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미니막스 근데 어려웠죠. 또 미니막스가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시행착오 어떤 하이 그로스가 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근데 굉장히 좀 소식도 다시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항상 기억나는 거는 첫 번째 솔직히 제가 이 회사가 확 올라갔다가 또 확 어려웠다가 또 다시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쁘죠. 요즘에 또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뭐 그런 다음에는 또 제노플랜은 딱 우리가 그냥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고 이건 해가지고 어떤 확실한 이렇게 뿌듯하죠.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다른 사람들도 알아준다는 거, 투자 시장에서 알아주고 또 거기에 맞추면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그리고 저는 이제 또 H2O라고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는 가사 도우미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이 회사가 결국 일본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피보팅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 이제는 또 부동산 개발 회사까지도 이제 또 계속 시장에서 맡기는 거고 가장 놀라운 회사는 엔딩이에요. 엔딩.
김혜연 대표가 하나는 확실해요. 여기에 확실하게 스마트 파밍에 완전 올인했다. 올인한 거를 하고 저런 열정이나 저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회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엔팅스가 그 데모데이 발표할 때는 조그만 화분 하나 나와 있었거든요. 그 데모데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마지막 장에 화성에다가 그 파밍을 하겠습니다. 화성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A to Z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A, B, C를 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김 대표가 이제 그거 하는 거죠. 또 엔팅스 팀 자체가. 근데 이게 대부분이 이래요. 근데 이제 물론 꼭 이런 것만은 아니다. 꼭 이렇게 큰 포부와 그런 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그건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어떻게 엄청나게 이제 피벗을 잘해가지고 가는 팀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거대한 목표를 갖고 차근차근 가는 팀들도 있고. 근데 정말 뭐 솔직히 하나하나 기업 우리가 투자한 기업마다 기억 안 나는 기업은 없죠. 다 정말 그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고 다 고생도 하고 또 잘 나가는 팀이 있는 바에 또 지금 좀 힘든 팀도 있곤 하지만 뭐 다 기억나는데 그래도 뭐 계속 우리 앞으로 어느 회사가 뭐 또 지금 기존에 있는 큰 회사보다 클 거냐 뭐 되게 가능성은 많은 것 같아요. 몇몇 얘기하자면은 지금 뭐 H2O, 뭐 Nthings 뭐 등등 다 있지만 뭐 제노플랜, 원티드 그 앞으로 미니박스도 잘 될 거고 뭐 스파크 플러스도 있고 뭐 스파크 플러스도 있고 이제 점점 계속 우리 포트폴리오가 많아지면서 물론 그런 크게 될 가능성도 많아지지만 또 그만큼 또 아픔도 계속 쌓여가요. 왜냐면 스타트업 자체가 원래 실패가 기본이니까.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뭐 요즘에도 뉴스 나왔지만 이제 망고 플레이트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도 이거 어떡하지 되게 좀 걱정이 많았던 팀인데 되게 어차피 내 파운드 분들이 이거를 정말로 끝까지 열정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를 보고 이제 망고 플레이트를 거의 뭐 100만 뭐 유저를 넘고 키워가지고 이제 엑시트를 결국 했는데 뭐 되게 뭐 업앤다운 많았죠. 예, 거기도. 예, 그러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 재밌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데모데이 피치 영상 유튜브 보면은 하고 지금 회사 모습 보면은 되게 다른 모습이 있고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여기서 이 시장에 이렇게 시작하고 진입했구나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클수록 약간 좀 새로운 약간 기회나 새로운 약간 좀 뭐랄까 little turns and twists here and there 해가지고 좀 더 다양한 비즈니스를 좀 키우다가 계속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근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 그래도 좀 잘 돼야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 뭐냐면 워탭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워탭이라는 회사는 원래 우리의 디자인 플러스 D라고 이제 흑역사가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죠. 이제 앱을 만들었는데 노트킹. 뭐 좀 해가지고 솔직히 랭킹도 좋았고 뭐 프로덕티비티에서 진짜 뭐 탑 10 안에 들었고 굉장히 가다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한희 대표가를 만나가지고 이번에 애플리케이션 APM이라는 게 지금 생기는데 너희를 해보가 했을 때는 솔직히 우리가 다른 회사들한테 우리가 피버팅이나 뭘 하면 잘 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워탭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BEP 넘어가고 조달청에서도 이제 뭐 100% 다 찼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소식을 봤을 때는 또 감개무량하죠. 워탭이라는 회사 그때만 하더라도 엔터프라이즈 APM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걸 싹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여가지고 지금까지 또 컸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참 어떻게 보면은 거기도 저는 되게 크게 봐요. 거기도 굉장히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그 회사가 우리 5기에 워탭을 발표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미미박스, 제노플랜, H2O, 엔싱 이런 팀들 다 지금 특히 해외에서 되게 좋은 성과들을 낸 팀이에요. 이런 팀들 저희가 선발할 때 글로벌 진출을 저희가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뽑으신 팀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 정말 해외에 나가서 잘 된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 스파클랩가 갖고 있는 해외 진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해외 진출을 잘하는 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아이디어만 솔직히 말해서 유니버설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라면 정말 이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꼭 한국에 있는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문제, 전 세계에 현존하고 있는 문제를 푸는 거라면은 이제 해외 진출하고 아니고는 그 회사의 어느 그 실정에 맞게, 왜냐면 이제 돈도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 리크루팅하고 이제 뭐 해외 지사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표이사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그렇다 해서 뭐 꼭 해외 진출을 잘하는 어떤 스페셜 스킬셋을 우리가 봤나요? 꼭 영어 잘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 잘하면 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해요. 네. 당연히 우리가 투자한 금액 갖고 해외는 못 가죠. 내 네. 말은. 근데 제 생각은 이 친구들이 아까 화성이라도 갈 수 있는 부부가 아니면은 최소한 우리는 나는 이거는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제가 봤던 데는 타임머신 그게 있어요. 미국에서 잘 되는 거를 한국에 가져오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뭐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갭을 한국에 데리고 오면은 내가 돈을 떼돈 벌겠다 하는 그런 어떤 타임머신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스타트업들도 한동안은 미국에 가지고 있는 그 똑같은 모델을 한국에 가져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그런 회사들은 거꾸로 이 회사가 과연 이거 하고 뭐 타임머신 가져오도록 하더라도 과연 해외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져올 수 있겠다는 걸 우리가 먼저 많이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회사들이 이제 진짜 해외 나가고 싶다 하는 그런 걸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것 같아요. 얘는 그냥 해외 나가고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하는 건 진짜 해외 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인터뷰할 때 왜 스파클에 오셨어요 하면은 거의 다 어느 정도 된다면 해외 나가려고요. 해외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심지어 꽤 펀드를 받은 친구들도 갑자기 엑셀러레이터 들어오겠다 했을 때는 아니 몇십억 투자 받았는데 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해외 나가려고요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그러니까 제안하는 것보다는 그 오는 회사들이 우리를 아직까지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스파클랩에서는 사명감도 있고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타임머신은 굉장히 그 레지티밋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비즈니스 방법이에요.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먼저 좀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엔 이거 없네? 이거 만들자. 그러면은 뭐 그 베트남에 가서 이런 거 만들자,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런 거 만들자, 중국 가서 이런 거 만들자. 그러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높아봐야 어차피 스타트업이 망하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런 회사들이 잘 된 데가 많고, 꼭 그런 데가 그렇다고 그 펀드레이징이 쉽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뻔히 아는 비즈니스 모델인데도 한국에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그 펀딩 받기가 초창기는 힘들었죠. 나중에 잘 되고 나니까 다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걸 도와주는 어떤 VC들이 있고, 스파클랩은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거든요. 뭐 그걸 몰라서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거 펀딩하는 메커니즘은 또 딴 데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다른 펀드들도 있고 한데, 그 스파클랩의 그 엑셀러레이터의 취지는 처음부터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나가게 만들자. 왜냐면 못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꼭 한국에서 먼저 성공을 해야 해외에서 성공한다, 그런 공식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스라엘만 봐도 그렇잖아요. 꼭 이스라엘에서 성공을 해야 뭐 해외에서 성공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데 해외 나가서 큰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공식은 아니고, 단지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는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 비즈니스 디스플린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많은 하우스들이랑 우리가 틀린 게, 우리는 어떤 문제를 푸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는 어떤 하우스들은 그쪽 나름대로 필로소피가 굉장히 기술 어떤 이런 거 일을 하지만은, 우리는 누구의 문제, 이게 누구를 위한 문제지? 근데 이 문제가 아까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 위해서 이 문제가 있으면은 딴 데도 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한 우리 프랭크 미안이 얘기한 게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굉장히 기발하게 푸는 사람들. 기발하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꼭 기술의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어떤 타겟에 대한 어떤 심각한 문제를 굉장히 기존에는 못 푸는 거를 우리는 당연히 기술이 역할을 하죠. 근데 기술이 메인이 아니라 이 기술로 인해 해가지고 이거를 푼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파크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시작하고 문제에서 끝나요. 문제에서 시작하는 거냐면은 어떤 문제를 푸세요? 근데 마지막 문제는 왜 이 문제를 푸세요? 왜 이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왜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꼭 이거 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왜 마지막 질문이 왜 하세요? 이게 진짜 하고 싶으세요? 결국은 아까처럼 삼성이나 뭐 카카오나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고 싶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경험상에서 아까 경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너무나 이 문제를 풀고 싶어. 여기서는 잘 못 풀 거, 나 밖에서 풀 거, 이게 뭐 밖에라도 내가 이거 풀고 싶을 거야. 또 그래서 제 생각은 문제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문제를 푸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아까 말처럼 라면만 먹고 이제 100만 원의 반지하에 지금 뭐 위버크가 생겼지만은 우리 때만 하더라도 나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반지하에 가야 돼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만은 진짜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투자가로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투자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투자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게끔 하는 게 투자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문제 확실하게 하고 굉장히 기발하게 풀고 이 사명감이 있는 이 친구들 봤을 때가 이제 우리 스파크랩의 필로소피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에서 시작해가지고 문제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당연히 기술은 왼손은 도울 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되게 오늘 저희 스파크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분 저희 지금 파트너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스파크랩은 영어를 잘해야 가나요? 네. 네. 스파크랩은 네. 미국 회사에만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면 스파크랩에는 미국 직원들만 있나요? 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석을 좀 잠깐 해주시죠. 우리가 영어를 너무 잘해서 그래서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반대지 않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린 뭐 우선은 네 영어 뭐 잘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요. 우리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진짜 영어 거의 편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는 건 당연히 영어를 외국 사람 불편하게 이분들 많이 만들죠. 외국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니까. 그러나 제 생각은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직원들이 영어를 좀 잘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글로벌로 우리가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통역을 해주고 우리가 징검다리가 되어주니까는 당연히 그런 직원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은 같지만은 그렇다고 아까처럼 오시기만 하면 돼요.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영어는 다 우리가 해주고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잘한다고 해외 진출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영어 못한다고 해외 진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정주영 회장님이 영어 잘하셨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어 되게 못하신 분이에요. 이병식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뭐 물론 아버지도 주재원으로 나가셔서 저도 이제 미국 간 케이스인데 영어가 잘 돼서 나가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해야만 해외 나간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회사들이 다 거의 95% 한국 회사들인데 다 한국에 한국에 어떤 어플라이 돼 있고 당연히 아까처럼 뭐 가끔 가다가 펀딩을 위해서 외국의 법인을 세워가지고 한국인 법인 세워가지고 한 케이스 몇 개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국 안트프레너들 그리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 또 뭐 교포들이나 이것도 아니 교포들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있지만은 우리가 교포 위주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그 문제에서 그걸 풀고 싶어하는 친구들로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초기 스타트업들이 이제 그런 초기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프로덕트 마켓 핏을 정확하게 찾았다고 했을 때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뭐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잘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어떤 개발 팀이 중요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게 요즘 세상에서는 확실히 그 경쟁력을 갖게 해주죠. 그 파운딩 멤버들 중에서 개발 능력이 있으면. 근데 꼭 그렇지만 않잖아요. 우리 그 투자한 기업들이.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파운딩 팀, 뭐 대표님 포함해서 파운딩 팀이 얼마나 사람들을 잘 꽂을 수 있는지. 왜냐면 이제 가장 스타트업에서 가장 필요한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사람을 모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잘 끌어모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제가 만약에 지금 그 크리에이터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한테 끌릴 수 있겠느냐, 정말 나도 이 사람 밑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이 팀에 조인하고 싶겠느냐라는 어떤 마음을 유발하게 하는 팀을 만나면 아무래도 그 우리가 뽑는 데 더 도움이 되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대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가 아까처럼 대표가 얼마나 중심이 돼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팀을 만들 수 있는. 거꾸로 우리가 1인 대표 있는 1인 기업은 투자를 거의 안 해요. 우리가 결과 몇 번 해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는 결국은 팀이라는 게 중요한 게 이 대표를 옆에서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디베이트하고 사운딩 보드가 되줘가지고 하는 친구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그 대표가 얼마나 아까처럼 어떻게 보면 딴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계속 대표님을 많이 이거죠.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왜 하시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한지 대표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이유는 어떻게 만났어요? 이거예요. 어떻게 일해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문제보다는 그냥 팀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을까? 근데 이게 모인 게 제일 처음엔 거의 다 우리가 정제를 하는 게 학연, 지연, 혈연 때 모여요. 그렇죠? 같이 했고 형 동생이고 이걸 하다 갔는데, 긍정적으로는 그걸 뛰어넘는 진짜 사명감이 있는 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학연, 지연, 혈연 때에서 모이면은 나중에는 안타깝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거 하나로만 갈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쫓는 이 사명감, 이 미션이나 이거에 대해 똘똘 뭉쳐가지고에 대한 이거 했을 때서, 그래서 근데 아까 좀 그 대표가 되게 중요해요. 대표가 얼마만큼 자기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대표가 어떻게 그걸 좋은 사람들 잘 뽑아가는 거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중요하게 early stage였어요, 그렇죠? early stage. 우리 말하는 건 이게 뭐 매출 몇 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 early stage에서는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대표, 또 대표 다음엔 팀, 그렇죠? 이게 팀이라는 게 아까처럼 뭐 무슨 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외국계 학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대표를 중심으로, 또 대표는 또 이 사명감을 중심으로 얼마나 이게 똘똘 뭉쳤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이제 문제하고 그 핵심을 얼마나 페인포인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하고, 그걸 얼마나 이제 자기 프로덕트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유저들한테 확인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게임 회사에 있었어요. 버티오 게임스라는 게임 회사에서 저희가 FPS 게임도 만들고, 또 하나는 또 WWE 스맥다운 vs 온라인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스맥다운 vs 온라인을 만들 때 그 THQ가 이제 회사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숙제 먼저 준 게, 기본 레슬링 게임은 이 초반에 이 그랩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하는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이제 다음 게 하는 게, 이 핵심 파트가 처음부터 재미없으면은 다른 게임 파트 만들 필요 없다 약간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일단 먼저 재밌게 만들어.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링을 더 캐릭터 누구 뭘 추가하냐 그거 나중에 해도 되고, 이제 그러니까 핵심 파트를 알고 이거를 재밌게 만드냐 안 만드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비슷하게 스타트업들이 이 서비스에 우리가 해결할 문제의 핵심 파트를 잘 해결하냐 마느냐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맞아요. 약간 가끔씩 이거를 포커스 안 하고 약간 좀 쓸데없는 링 아니면 뭐 약간 사운드 이런 게 집중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거를 잘 테스트하고 이터레이트하고 get better 하고 계속 이 마인드세트가 있는 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게임 싫어하는 사람이 게임 회사 가서 일하면 안 돼. 뭐 클라우드 한다는데 뭐 클라우드하고 테크놀로지 안 좋아하는 사람이 클라우드 회사 가서 일하면 힘들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다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뭐 사람이 다 봅니다. 비즈니스 모델도 보고요. 그 팀 구성도 보고 대표의 어떤 인격이나 성격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그 product market fit 아니면 그 핵심 요소를 모든 걸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다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바이어스가 있어요. 우리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뜨는 트렌드가 뭔지에 따라서도 우리도 움직이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이제 핵심 요소들이 이거 없으면은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약간 오타쿠 같은 거 그리고 이런 약간 이 팀의 성격하고 이 하는 비즈니스하고 안 맞는 거 이제 이러면은 굉장히 그 알람벨이 울리는 거죠. 잘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막 뭐 심지어 막 실적도 나오는 데도 있는데 뭔가 안 맞아. 이 팀이 왜 이걸 하고 있지? 이제 이러면은 좀 퍼즈가 돼. 또 이한 대표랑 저랑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마켓이 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제일 아이디어한 게 뭐죠? 100조짜리 마켓인데 매년 10조씩 커져. 그럼 쫙 커지는 거죠. 왜 이게 이런 마켓? 두 번째는 3조 1000억 마켓인데 맨날 100%씩 커가지고 지금 3년 후에는 5조 6조 되는 그러니까 작지만은 빨리 성장하는 마켓. 그 다음에는 괜찮은 마켓이 뭐냐면 워낙 마켓이 커 그냥 화장품 마켓처럼 500조 오케이 뭐 그 정도는 어떻게 되겠지. 근데 네 번째 마켓은 우리가 좀 꺼려하는 마켓은 큰 마켓인데 줄어들고 있는 마켓. 그리고 마지막은 최악은 작은데 크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우리는 마켓이 1000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1000억을 다 100% 먹더라도 1000억짜리 마켓이 아니냐. 그래서 근데 한지 대표가 나는 이게 뭐냐면은 아까 트렌드를 왜 보냐면은 트렌드라는 거는 어떤 마켓이 크고 있다는 거거든요. 크고 있는 마켓에서는 크고 있는 마켓에서 실수를 해도 돼. 크고 있는 마켓에서는 여러 가지 트라이얼 앤 에러가 가능해. 그래가지고 트라이얼 앤 에러가 가능해. 굉장히 efficient 마켓, 크지 않고 efficient 레드오션al 마켓에서는 execution이 키예요. 그렇죠. 조직, execution. 이건 대기업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마켓, 큰데 더 커져 있는 마켓이나 작지만은 빨리 크고 있는 마켓에서는 얼마나 빨리 이거를 결과를 내고 얼마나 빨리 때가 되는데 그러면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서프보드 탄다면서는 혼자서 막 백갈고 막 수영하는 거보단 이 큰 마켓에서 잘만 타면은 쫙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주랑 나랑 하고 위진 대표 얘기했을 때는 가장 보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이 마켓이 크고 있나? 큰데 더 빨리 크고 있나? 작은데 빨리 크고 있나?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마켓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좀 꺼려하는 마켓은 워낙 크지만은 이미 이스태블리시가 다 돼 있고 안 크지만 레드오션 마켓. 근데 뭐 어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는 얘기하는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아까 마켓을 안 본다는 게 트렌드를 본다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큰데 자극가 없어지는 예를 들면 지금 나는 온프렘 마켓을 합니다.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만듭니다. 나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박스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만드는 이거는 그 다음에 더화 마켓은 이거는 다 만들면은 내가 100억짜리 마켓을 내가 다 만들 수 먹었습니다. 그런 작은 마켓. 그런 회사를 때 스펙아웃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시장이나 트렌드를 읽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표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이제 연령대라고 할까요? 경험. 네. 경험이 이제 축적이 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스파크랩에서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웨이브, 뭐 아니면 플립팝 이런 쪽에 이제 저희가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는 어떻게 읽고 계신지도 저는 좀 궁금해요. Kids. 그렇죠. 우리 애들. Our biggest weapon is we have kids. 네.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저희 뭐 고등학생 이제 대학생.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얘네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음 그 센스링을 어디서 해야 될지가 약간 고민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애들도 김주진 대표가 제일 처음에 플립팝이라는 회사를 소개시켜줬을 때 저보고 뭐 형 재밌는 회사가 있는데 플립팝이라는 회사가 붙은데 뭐 하는데 그래서 그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벼룩시장처럼 하는 거였어요. 내가 넌 쿠팡도 안 보고 뭐 이거 끝났어 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해가지고 했는데 딱 보니까
우리 애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러블리 마켓이랑 러마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러마의 지금 오프라인 지금 피버팅을 했지만 온라인 피버팅은 이게 제가 착각을 한 게 상거래 마켓인지 하여튼 결국은 소통의 장이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소통의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체크할 때 뭐냐면은 우리 딸한테는 우리 회사에서 제일 잘 투자한 게 러블리 마켓. 두 번째는 저는 88 라이징이라는 회사를 우리 투자했거든요. 88 라이징이라는 업체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현희 대표 애들도 뭐 거기에 열광을 하고서 예. 근데 우리 애들이 이제 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Z세대에서 이제 또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트렌드 그런 젊은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라는 해가지고 그리고 가장 하수가 그건 같아요. 투자할 때 나는 안 할 것 같아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누구를 위한 문제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지? 그럼 거의 공감대를 볼 수 있는 것이 투자가의 어떤 스트렝스인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은 심사위원들이 나는 안 할 것 같은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신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타겟이 있어. 하나로 봐. 그러니까 이 시신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다 자기가 소비자인 줄 알아. 당신 투자자고. 제일 제가 유명한 얘기 넥슨에 있을 때 우리 아는 사람들이 저보고 게임을 하라 그러는데 저보고 한번 해봐라는 거여서 막 제가 했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얘가 목숨을 걸고 이걸 만든 거예요. 막 그래서 형 어때? 그래서 제가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보통 회사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본부장님이 잘하면 내가 막 지시할 거야. 야 이거 그래픽도 바꾸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막 했는데 이게 형 어때요? 그래서 내가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 뭐 미안하다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이래서 그래서 형이 좋아하면 망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그 게임을 인수를 했는데 그 게임이 지금 열광한 메이플 스토리. 네. 또 그런 다음에 또 그러니까요. 뭐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게임을 했는데 또 어떤 게임을 하는데 이것도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하는데 형 어때서 글쎄 똑같은 다른 팀인 거죠. 다른 팀이 형 어때? 글쎄 난 잘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회사도 우리가 인수를 했어요. 그게 던지는 파이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옛날 어떻게 보면 세대에서는 본부장이고 내가 형이고 나의 어떤 당연히 위즈덤이니까 가져가겠죠. 제가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보겠지만은 게임 회사에서는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대상이 명확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30대 후반이었으니까 내가 좋아하면은 잘못된 거라는 게 확실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우리 심사위원들이 제가 좀 답답할 때 뭐냐면은 자기가 유저고 자기가 사용하고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번 힘들게 펀딩을 해본 사람들과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어떻게 보면 견해가 좀 틀려질까?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요. 누가 쓸 건가요? 왜 쓸 건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공감대가 되면 그럴 수 있겠네 하는 게 우리 어떤 조금 더 발전된 필로소피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트렌드를 있는 게 이제 사회적 경험,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특정 인더스트리에서 경험이 당연히 중요하고, 근데 그럼 그거 쌓이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 아무래도 이제 그 신문을 많이 그래도 읽으면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그런 거나 아니면 그 특정 인더스트리 저널 갖다가 4년만 읽으면 그 인더스트리의 흐름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 특정 인더스트리에 내가 관심 있다 그러고 거기에 트레이드 퍼블리케이션 갖다가 계속 꾸준히 정말 4년 동안 끊임없이 읽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 파이낸스에 관심 있다, 뭐 비즈니스에 관심 있다. 그럼 무슨 월스트리트 저널 무조건 계속 읽어라. 정말 월스트리트 저널 한 1년만 읽어보세요. 매일매일. 그러면은 세상 보는 눈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인스타그램 스냅챗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맞아. 이런 특히 이제 미국 퍼블리케이션에서 나오는 그 인덱스 어나리시스가 굉장히 깊어요. 내용들이. 그거를 꼭 읽어야 되고, 맞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뭐 그 FT가 됐건 뭐 WSJ가 됐건 이런 그 에코노믹 뭐 이코노미스트가 됐건 도움이 됩니다. 그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네. 테크런치 뭐 테크런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어. 그런 네. 픽업을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 우리가 뭐 라떼 나 뭔지 몰랐는데 라떼라는 이 터음을 모르면 되게 뒤처지는 것처럼
인베스트먼트 마찬가지예요. 그런 핫한 트렌드나 이걸 어떻게 하느냐? 경험을 못하지만은 간접 경험해야죠. 간접 경험은 아까처럼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테크런치나 이런 계속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배워요. 스타트업들 네. 이거 그쵸, 그 네. 피치 들고 하면서 아 요즘에 이렇게 바뀌었구나. 네. 많이 배우는 것도 많고요. 우리가 많이 배우죠. 네. 오늘 우리 여기 관객님들 또 나중에 뭐 유튜브 보실 분들을 아마 이게 굉장히 레어한 맞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맨날 전화하면 심각한 얘기밖에 안 하고 회사 망해간다 어떡하냐 저 회사를 또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 그런 얘기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세 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굉장히 레어한 장면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 없는 버나드 대표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 버나드 대표는 한국말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가 좀 버거울 수 있고 아마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버나드 대표가 솔직히 저랑 한 주를 만나게 해주고 또 이한지 대표가 뭐 김유인 대표도 제 버나드 통해 가지고 운동하면서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우리 뒤에서 조정하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내고 어떤 이거 모든 어떤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바타처럼 우리가 지금 조정당하고 있는 게 MBTI도 버나드가 꿈인가?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버나드가 사람을 이렇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는 어떤 그 구심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미하고 저도 그렇고 뭐 김유진 대표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스파크랩의 우리 데모데이 때 있는 굉장히 유명한 스피커들이나 이런 어떤 명망의 스피커들을 다 솔직히 버나드가 섭외하는 어떤 저돌적인 네. 어떤 그게 있어요. 뭐 그냥 이메일 보내고 전화 걸고 어떤 불독처럼 한번 물면 전화드는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스파크랩의 역사는 어차피 버나드 대표 한국말 못하는 우리 버나드 대표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자 그랬을 때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한국말 못하는 네가 그래가지고 어떤 그게 있는 거죠. 네.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내버려. 뭐 아니, 네가 무슨 로비를 한 거야?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 경험상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어디에 백인에 뽑히시니까 그 백인에 뽑힌 다음에 계속 연락 오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그 돈을 요구하더라고. 그냥 새로운 임명 사정에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메일로 나한테 당신이 백인에 뽑힐 때 했을 때는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돈 돌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무시를 했어. 이거는 분명히 또 했는데 하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버나드 이메일 찾아가지고 버나드가 연락이 와가지고 야 why are you ignoring this email? 나는 얘네들이 이게 실체가 또 호주고 뭐 해가지고 이게 비즈니스 사이드 호주여가지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됐고 솔직히 이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지어는 굉장히 투자나 더 오래 하셨고 또 실적도 좋으신 분들이 되고 참 하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또 생각하고 하지만은 뭐랄까 왜 뽑혔는지는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고 대신 뽑힌 이상 열심히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이제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좀 축하도 많이 받고 하는데 굉장히 과분한 자리라 생각을 하고 그 과분한 자리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힘들고 또 뉴 노멀에 대한 적응을 하느라 좀 되게 고생이 많을 텐데요. 근데 계속 노력하고 힘내면은 결국에는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이 저는 많이 이제 경험해봤는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인 것 같고요. 하고 컨트롤이 없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라고 그 타임이 올 때까지.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힘이 좀 돼주고 싶으려고 타이밍 올 때까지 계속 버티고요. 열심히. 그리고 뭐 창업을 그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는 창업은 힘듭니다. 힘들고 대신 좀 하기 전에 좀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찾고 그거를 도전을 하는 거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뭐 것도 많지만 근데 또 내가 잘하는 것도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험으로 그런 거를 많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거시적인 얘기보다는 약간 좀 굉장히 미시적으로 들어가가지고 get ready. 지금 2021년부터 엄청나게 팽창이 있을 거예요. 그 전 세계 경제가 뭐 I guarantee it. 이거는 지금부터 아마 엄청나게 많은 또 새로운 그 사업 모델들이 나올 거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올 거고 또 자금도 풍부해질 거고 지금 굉장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고 지금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런 다음부터는 정말 2021년이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호황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et ready. 지금 시작해야 돼요. 물론 조심해서 뭐 다 그거는 이제 그건 항상 있는 얘기인데 지금처럼 좋은 타이밍이 없어요. 지금 경험상 보면은 2008년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팽창이 있었죠. 2001년 그 닷컴 크래시 뒤에 또 엄청나게 많은 팽창이 있었죠. 또 저희가 대학교 졸업할 때 93년, 91년 되게 힘들었어. 91년에서 아무튼 93년 엄청 힘든 리세션이었어요. 그 후에 엄청나게 또 팽창이 있었는데 이제 또 아시아에서 잠깐 히컵이 있었지만은 아무튼 또 엄청나게 팽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수축이 있을 때마다 또 엄청난 팽창이 있기 때문에 timing is good actually. 저는 굉장히 hopeful해요. 그래서 물론 근데 살아남아야 돼요. 우선 살아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 시작을 안 했다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지 말고 사이드라인에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투자가들 앞에서에 대한 되게 작아져요. 뭐 굉장히 그 사람 되게 힘이 많다고 생각하고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는데 저는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스타트업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냐면 투자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투자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게끔 하는 게 투자가로서의 어떤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이런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하면은 내 생각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명을 할 때 좀 잘 버틸 수도 있고 더 기대도 할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좀 마인드세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아까 말한 창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권하지가 않아요. 창업은 진짜 힘든 거고 우리 아들한테도 창업을 안 권할 거고 할 건데 근데 진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사명감을 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를 아까처럼 get ready 버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투자가들 만날 때 투자는 돈이 필요해서 만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투자를 돈 싸들고 그냥 앞에 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자신감 그런 어떤 식으로 어떤 우리 항상 말하면 덕후 기질 이걸 가진 사람들한테 그게 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기 김원민 대표 요번에 아시아를 이끌어갈 백인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well deserved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명감을 갖고 움직이는 조직하고 사명감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는 조직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스파크랩과 여태까지 이루어놓은 어떤 성과나 아니면 사이즈에 비해서 이제 이런 레코니션을 크게 받은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는 분명히 그들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스파크랩 뭔가 틀리다. 그럼 뭐가 틀릴까? 여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다 한 거죠.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저만 해가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저 이거 말이래 예니 대표, 김민 대표 이거 안 해요. 솔직히 번화 대표 있어 없었으면 이것도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냥 이 대표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는 진짜 아까 말대로 네, 뭐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주목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위안 뭐 하고 어떤 그 좀 힘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명감 진짜 여기 있는 우리 뭐 모든 팀원들을 했을 때는 솔직히 우리가 그건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좀 그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모든 우리 팀원들이 다 사명감의 어떤 go global, 그렇죠? Go global, 네. entrepreneurs helping entrepreneurs. 그게 우리 가장 그다음에 큰 그 공유하고 쉐어하는 그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직 기억해요. 그 제가 처음에 이제 스파크에서 조인할 때 한일 대표님과 첫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우리는 한국을 바꿀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사명감이거든요. We're gonna change Korea. We're gonna change the world. 그리고 우리 용인 대표님 아버님이 항상 요즘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Why not change라고 나왔어요. Yeah, why not? 우리 given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찬스가 주어졌는데. 한국이 저는 뭐 국뽕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이 세대 지금 이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컬처하고 테크놀로지를 엑스포트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다음에는 솔직히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어떤 부분 그 자신감과 어떤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좀 우리 안트프레너들이 좀 더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 그냥 한국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이외로 갈 수 있다. That's right. 된 거예요? 네네네. 감사합니다.